일론 머스크는 단순히 역사에서 억만장자로 남고 싶지 않은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시킨 인물로 인류 역사에 남고 싶어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제프 베이조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이들은 모두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지만 100년 후 역사책에는 어떻게 기록될까요? 20세기 말 부자였던 사람들 정도겠죠? 하지만 머스크가 원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는 콜럼버스처럼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아니, 콜럼버스보다 더 위대하게요. 콜럼버스는 새로운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머스크는 새로운 행성의 문명을 건설하려 합니다. 이것이 그가 매일 20시간씩 일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그가 파산 직전까지 갔던 2008년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돈이 목적이었다면 페이팔 팔고 편하게 살았겠죠. 하지만 그는 그 돈 전부를 로켓에 쏟아부었습니다. 페이팔을 1억 8천만 달러에 팔았을 때 그의 친구들은 축하했습니다. 이제 평생 놀고 먹을 수 있겠네. 하지만 머스크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1억 달러는 스페이스X, 7천만 달러는 테슬라에, 1천만 달러는 솔라시티에 투자하겠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말렸습니다. 로켓 사업은 정부나 하는 것이고 전기차는 실패할 거라고 했죠. 하지만 머스크는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 왜일까요? 그에게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지구에만 머물면 언젠가 멸종한다는 확신. 공룡을 보세요. 6,500만 년 동안 지구를 지배했지만 소행성 하나에 전부 사라졌습니다.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핵 전쟁이든 소행성 충돌이든 슈퍼 화산 폭발이든 치명적인 팬데믹이든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한 번에 전부 깨집니다. 화성은 인류의 백업입니다. 생명보험입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자신이 그 보험을 만들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 당신이?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머스크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아무도 안 하니까. 나사는 예산과 정치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선 겁니다. 2002년 스페이스X를 설립했을 때 로켓을 구성하는 알루미늄, 티타늄, 구리의 원자재 가격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원자재 비용은 완제품 가격의 2%도 안 됐습니다. 남들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에 왜? 라고 묻는 것.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물리법칙까지 내려가서 다시 조립하는 것. 이것을 제1원칙 사고라고 부릅니다. 내가 직접 만들면 1분의 1 가격으로 만들 수 있다. 이 확신이 스페이스X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로켓 과학자도 아닌 사람이 나사와 러시아가 수십 년간 해온 일을 한다고? 불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머스크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직 계열화였습니다. 전통적인 항공우주 기업들은 수백 개의 하청업체를 거느립니다. 부품 하나를 바꾸려면 계약서 검토부터 품질 인증까지 몇 년이 걸립니다. 반면 스페이스X는 엔진부터 항법 장치까지 부품의 80% 이상을 자체 공장에서 생산합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당장 다음 주에 개선된 버전을 만듭니다. 이 속도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남들이 회의를 하는 동안 스페이스X는 로켓을 날렸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배웠습니다. 다시 날렸습니다. 이 반복 속도가 경쟁자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혁신이 등장합니다. 재사용 가능한 로켓입니다. 수천억 원짜리 로켓을 한 번 쓰고 바다에 버린다? 머스크는 이것을 미친 짓이라고 봤습니다. 비행기를 한 번 타고 폐기하는 것과 같다고요. 2015년 펠컨 9 1단 로켓이 처음으로 수직 착륙에 성공했을 때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SF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현실이 된 겁니다. 이제 그 로켓은 30번 이상 재사용되고 있습니다. 발사 비용은 1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이 비용 혁신이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스타링크입니다. 저 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죠. 현재 스페이스X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왜 스타링크가 중요할까요? 지상통신 인프라는 비싸고 느립니다. 케이블을 땅에 묻어야 하고 바다를 건너려면 해저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성은 전 세계 어디든 동일한 품질의 인터넷을 제공합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에서도, 태평양 한가운데서도, 남극에서도요. 한국에서도 이제 스타링크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는 이미 빠른 인터넷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도심에서는 당장 큰 메리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상, 항공, 그리고 곧 다가올 6G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위성통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가 아닙니다. 테슬라는 AI 데이터 수집 장치이자 스페이스X의 자금줄입니다. 전 세계를 달리는 500만 대 이상의 테슬라 차량들은 매일 엄청난 양의 주행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카메라로 찍은 도로 상황, 장애물 회피 패턴, 날씨별 대응 방식 등등. 이 데이터가 무엇을 학습시킬까요?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두뇌입니다. 자율주행과 로봇 제어는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입니다.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을 이해하고 예측하고 반응하는 것. 테슬라는 이 귀중한 데이터를 매일 수집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웨이모가 값비싼 라이더 센서를 달고 미리 그려진 지도 위에서만 조심스럽게 움직일 때 머스크는 인간은 카메라인 눈과 뇌만으로 운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AI로 구현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더 확장 가능한 솔루션이 됐죠. 자, 이제 진짜 큰 그림을 봅시다. 스페이스X의 압도적인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세계 최고의 자본력을 가진 아마존조차 자체 로켓 개발이 지연되자 자존심을 접고 스페이스X 로켓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최근 엔비디아 CEO 젠슨 황과 머스크가 함께 언급한 개념이 있습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입니다. 처음 들으면 황당하게 들리죠? 하지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완벽합니다. AI 훈련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고 발열 문제로 냉각에만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우주는 어떨까요? 태양광을 1년 365일 24시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구처럼 밤이 없습니다. 구름도 없습니다. 영하 270도의 우주 공간은 완벽한 자연 냉각 시스템입니다. 냉각 비용이 제로입니다. 중국은 이미 위성 군집을 이용한 우주 데이터 센터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미국도 구글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더 나아가 달 경쟁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헬륨3 때문입니다. 지구에서는 마약보다 비싼 이 물질이 달에는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미래 핵융합 에너지의 핵심 연료입니다. 중국과 미국은 2030년대 달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주 조약이 국가의 영토 점유를 맡고 있지만 자원 취취는 회색 지대입니다. 그리고 이 경쟁에서 누가 유리할까요? 가장 싸고 빠르게 물자를 달에 보낼 수 있는 기업, 바로 스페이스X입니다. 머스크의 최종 목표는 명확합니다. 2050년까지 100만 명을 화성에 이주시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허황된 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0년 전 재사용 로켓도 허황된 꿈이었습니다. 10년 전 전기차가 주류가 될 거라고 한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공룡이 소행성 충돌로 멸종했듯이 인류에게도 언젠가 치명적인 재앙이 올 수 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화성은 인류의 백업입니다. 스타쉽이 그 열쇠입니다. 높이 121m의 이 괴물 로켓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발사체입니다. 완전 재사용 가능하고 한 번에 100명 이상을 실을 수 있습니다. 화성까지의 운송비를 현재의 1000분의 1로 낮출 수 있다면 그때 화성 이주는 현실이 됩니다.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첫째, 키맨 리스크입니다. 스페이스X는 곧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둘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스타링크는 사실상 전략 무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입증됐죠. 정부가 규제하려 들 수 있습니다. 셋째, 경쟁자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중국의 국가적 프로젝트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대체제가 없습니다. 스페이스X는 우주로 가는 유일한 고속도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남았습니다. 스페이스X는 아직 비상장입니다. 하지만 2026년 후반 IPO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상 기업 가치는 최소 2천조 원 이상입니다. 지금 당장 주식을 살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테슬라 주주가 되는 겁니다. 머스크는 과거 테슬라 충성 주주들에게 스페이스X 주식 우선권을 줄 수도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둘째, 스페이스X의 지분을 가진 기업들을 주목하세요.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 같은 곳들이죠. 우리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꿨듯이 스마트폰이 우리 삶을 재편했듯이 이제는 우주 경제가 모든 것을 바꿀 차례입니다. 100년 전 사람들에게 나는 비행기에 투자할 거야 라고 말했다면
미친 사람 취급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보잉과 에어버스에 일찍 투자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50년 전 반도체가 미래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텔과 삼성전자의 초기 투자자들은 어땠을까요? 지금 우주 경제가 온다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졌습니다. 하지만 10년 후에는 어떨까요? 머스크는 미래가 저절로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래를 직접 만들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관객으로 남는 것, 역사책에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읽는 것, 아니면 주주가 되는 것, 이 거대한 변화의 일부가 되는 것. 우주 대항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15세기 유럽의 대항해 시대가 세계 질서를 바꿨듯이 21세기 우주 시대는 인류의 미래를 재정의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스페이스X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이 혁명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공부하세요. 이 산업을 이해하세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마세요. 역사는 준비된 자의 편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